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를 다뤄보려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상황에서 북한의 반응이 전례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혼란이나 비상 상황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는 데 익숙합니다. 특히 남한의 정치적 불안은 북한에게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할 좋은 기회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북한의 이례적인 침묵.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혹시 러시아와의 비밀스러운 접촉이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는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국제적 긴장이 겹치며 새로운 계산이 필요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한국의 방산 산업이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은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출신의 군사 전문 기자 안나가 직접 한국에 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정치적 혼란과 주변국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시각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분석적이고 흥미롭게 풀어보려 합니다. 과연 북한의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일까요? 아니면 더 큰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이번 사안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점은 북한의 침묵이 단순한 소극적 반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은 한국의 내부 정치적 불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체제 선전이나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 도구로 삼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에도 북한은 이를 기회 삼아 남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들의 체제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러시아와의 비밀 접촉설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사 및 외교적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러시아는 국제적 비난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에게도 남한 문제에 대해 지나친 개입을 자제하라는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침묵이 러시아의 전략적 요구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국이 방산당국으로 떠오르며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기 수출로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군사적 신뢰를 쌓으며 국제 정세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런 한국의 발전이 자신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북한은 과거와는 다른 침묵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요? 아니면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우크라이나 출신 기자 안나의 시각을 통해 한국 정치와 국제관계의 연결고리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시각은 우리에게 북한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조금 더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의 침묵이 한국 내부 정치의 복잡성과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대한 반발로 한국 내 정치적 긴장이 더욱 고조된 상황입니다. 북한은 과거 남한의 정치적 혼란을 비판하며 자국의 체제를 우위에 놓는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점이 북한으로 하여금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이미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K 전차와 K9 자주포는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등에서 잇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넘어 한국이 국제안보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은 자신들의 기존 전략에 큰 도전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남한을 정치적으로 비난하며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전략을 써왔지만
지금은 이런 전략이 역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침묵은 한국의 방산, 성공과 국제적 신뢰 구축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런 행동 없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이런 침묵의 시간을 새로운 전략과 무력 도발을 준비하는 시기로 활용한 전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의 미사일 실험과 같은 행보는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고, 이는 그들이 특정 시점에서 공격적인 태도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침묵의 끝은 과연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우크라이나 출신 기자 안나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국제동세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북한의 침묵의 배경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비밀 접촉설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시하며 흥미로운 결론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나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 그녀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면서부터 한국이 보여주는 고도의 현대화와 국제화에 감탄했습니다. 공항 내에서 신속히 처리되는 출입국 절차,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설은 그녀가 이전에 방문했던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죠. 이곳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한국이 국제 사회에 보여주고자 하는 미래의 초석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도착한 다음 날, 안나는 서울의 한 고층 빌딩에서 한국의 정치 및 외교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 그리고 국제적 파장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내적인 갈등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비춰질지 우려를 표하는 한편, 북한의 침묵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한 전문가가 안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건 단순히 조용한 게 아니라 폭풍 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항상 긴 침묵 뒤에 돌발적인 행동으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려 왔으니까요. 안나는 이 말을 들으며 과거 북한의 행보를 떠올렸습니다. 평양은 과거에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위해 침묵의 시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안나가 주목한 새로운 포인트였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한국 내부 정치에 대해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전문가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러시아는 국제적 비난의 중심에 서 있고 추가적인 긴장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을 겁니다. 한편 안나는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방산 산업이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폴란드에 대규모로 수출된 K 전차와 K9, 자주포가 단순히 무기 거래를 넘어 국제적인 신뢰 구축의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지금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안나는 이 말을 듣고 한국이 보여주는 이중적인 모습 내부의 혼란과 외부의 성공이 얼마나 놀라운 균형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또 하나의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거리를 거닐 수 있는 이 나라의 환경은 그녀가 경험한 그 어떤 곳보다도 안심할 수 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이군요.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어도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니. 이제 안나는 북한의 침묵,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연결하는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한국의 군사 전문가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었고 그곳에서 이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로 맞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나는 한국의 방산 전문가인 이민우 박사를 만나기 위해 국방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 박사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국제시장에서 성장한 이유와 그 배경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 무기 수요가 급증한 유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가격 대비 성능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K 전차와 K9 자주포는 유럽 시장에서 러시아제 무기의 공백을 메우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이미 폴란드와 같은 나라에서 대규모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계약이 예상됩니다. 안나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 방산 산업이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국제정세의 한가운데에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 박사는 더 나아가
북한이 한국의 이런 성공을 바라보며 느끼는 위기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군사력을 체제 선전의 중심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방산강국으로 자리 잡으면 북한은 더 이상 자신들만의 군사적 우위 이미지를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북한의 침묵은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신중한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민우 박사의 분석은 안나에게 큰 통찰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북한의 침묵이 단순한 전략적 선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북한은 침묵 뒤에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을까? 그날 저녁, 안나는 서울의 또 다른 전문가 그룹과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북한의 내부 상황에 정통한 탈북민 출신 연구원 김영준 박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북한의 침묵이 러시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부 경제 위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북한 내부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도 과거보다 제한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내부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국제적 도발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묵은 일종의 숨고르기일 뿐 머지않아 더 강력한 도발이 이어질 겁니다. 안나는 이 말을 들으면서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침묵하는 동안 한국은 국제적 성공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안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단순히 내부 정치적 혼란에 그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사회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침묵은 오히려 한국의 이런 성공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안나가 이 모든 취재를 종합하여 국제사회에 전할 메시지와 한국이 국제정세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 국제정치의 복잡성과 한국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안나는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국제사회에 전할 메시지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초래한 국내의 혼란과 이를 둘러싼 북한의 침묵, 그리고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역할, 이 모든 것은 단순히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전략적 판도를 바꿀 중요한 요인들이었습니다. 한국은 방산산업과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 안보의 중요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죠. 안나는 한국의 성공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전들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침묵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국제사회를 놀라게 해왔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한국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안정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나는 이렇게 말하며 취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깨달은 것은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술, 문화, 경제,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북한의 침묵은 그 자체로 한국의 성공을 반영하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안나가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느꼈던 감정과 함께 그녀가 본 한국의 모습들을 시청자들과 공유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복잡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빛나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얼마나 더 밝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한국과 국제정세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